자, 이번 시간은 수열의 극한값 계산 중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에 대해서 두 번째 형태를 한번 봅시다. 어떤 형태냐면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 2n 제곱 빼기 5n 더하기 8 자, 이런 형태로 나왔어. 그러면 얘를 어떻게 풀까 한번 생각을 해봐. 좀 전까지는 루트가 있어가지고 유리화를 해서 풀었어. 그런데 요번은 루트가 없지. 그리고 그냥 대입을 해봐. 마이너 무한대 더하기 8. 이 8은 있으나 마나 한 거야. 그러니까 뭐 마이너 무한대로 이게 빼기 또 무한대. 응? 그래서 이런 형태를 어떻게 계산할까 고민을 해봐야 돼.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형태죠. 마이너 무한대 빼기 무한대요. 그러니까 요 형태를 변화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최고차가 2차잖아. 2차 요 차수가 제일 큰 것을 무조건 앞으로 옮기세요. 옮기시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제곱이 바깥으로 나오고 빼기 2 그 다음에 얘가 n이 되려면 n으로 나눠줘야죠. 약분이 되어서 n이 되니까. 그리고 뒤에 8은 n제곱분의 8이라고 쓰시면 되지. 됐어? 그럼 이렇게 해서 좋은 점이 뭔데? n에다가 무한대를 대입해. 그러면 무한대지. 무한대 제곱이 무한대요. 그리고 얘는 다 0이 되지. 분모가 무한대니까.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 되고 빼기 2가 남어. 그러면 마이너스에다가 무한대를 곱하면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배웠지. 자, 얘 답은 마이너스 무한대가 정답이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하나를 더 해보자.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n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n의 세제곱. 그러면 최고 차수가 3차니까 3차를 바깥으로 빼. 그러면 n분의 3 빼기 1.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다 무한대 대입하면 0이지. 남는 게 누구야? 빼기 1에다가 여기다 무한대 곱하면 무한대에다가 마이너스 곱하니까 마이너 무한대가 역시 답이지.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문제지에 적혀 있으면 루트가 있을 때는 유리화를 하고 루트가 없을 때는 최고차항을 앞으로 빼서 계산하면 답이 나온다, 이런 얘기야. 자, 요번에는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수열 극한의 대소관계. 이게 개념적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인데 어떤 수열 AN과 BN이 있어. 자, 두 개의 수열이 있어. 그런데 요 두 개의 수열이 극한값을 붙이게 되었을 때, 자, 리미트 BN에서 극한값을 붙이면 이 극한값이 알파가 되고 얘가 베타가 됐다고 가정을 해보자. 알파, 베타는 여기서 어떤 실수값을 의미해. 그러면 어떤 관계에 있느냐? 요 하나하나의 수열 자체가 AN, BN 이렇게 했을 때 BN이 크다라고 하더라도 극한값으로 가게 되면 크거나 같다 해서 여기 쌤쌤이 붙을 수 있다는 게 중요한 사실이야. 얘가 다시 한번 수열 자체는 BN이 큰데 리미트를 붙이게 되면 극한값으로 따졌을 때 쌤쌤이 붙을 수가 있다니까. 서로 같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잠시 전화가 가지고. 자, 봅시다. 예를 들어보면 AN이 n분의 1이야. BN이 n분의 2야.
그러면 n에다 1, 2, 3, 4 대입해봐. 1 대입하면 얘는 1이고 1 대입하면 2지. 2 대입하면 2분의 1, 0.5고 2 대입하면 1이 되니까 역시 크지요? 그런데 리미트를 붙여보세요. 극한값을 붙이게 되어서 무한대로 보내게 되시면 이 녀석은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이야. 무한대분의 2 역시 0이야. 쌤쌤이 유지가 되지요. 그래서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에서 B인 수열이 크더라도 극한값을 붙이게 되면 같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런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지금 있지? 먼저 간단하게 개념을 설명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별 5개짜리야. 수열 자체가 AN하고 CN하고 BN하고 3개의 수열이 있는데 대소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어. 자, 그리고 요 극한값이 서로 같아. 그러면 요 중간에 리미트를 붙였을 때 극한값이 서로 양 끝값이 같다 그러면 요 중간에 낑겨 있는 자식은 샌드위치처럼 낑겨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알파 값으로 수렴합니다. 요것을 스퀴즈 정리 또는 뭐 샌드위치 정리라고도 얘기하는데 요런 얘기를 하나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 요게 출제 포인트야. 자, 그러면 요런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n분의 n 빼기 1 그 다음에 어떤 수열 an이 있고 n분의 n 더하기 1 오케이? 요런 대소관계에서 전부 다 리미트를 붙였어.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 최고차가 1차, 1차고 분자 분모가 차수가 같을 때는 계수비가 답이지요. 그래서 여기 1분의 1이 답이라서 1이 답이야. 얘도 최고차가 1차인데 계수가 전부 다 1이잖아. 그러면 답이 얼마니? 1분의 1에서 1이 답이지 이거. 그러면 양쪽 값이 같을 때는 얘는 극한값이 얼마다? 1로서 결정이 난다는 얘기죠. 하나를 더 해봐. 하나를 예를 들어서 수열 AN이 자 이런 대소관계에 낑겨 있어. 자, 여기에서 보세요. 여기에서 보시면 전부 다 리미트를 대입을 했을 때 여기에서 차수가 분모 2차로 위아래를 나눠봐. 그러면 얘는 1이 되고 자 보자. n제곱으로 나누면 1이 되고 n분의 2 빼기 n제곱분의 1이 되지. 자,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전부 다 0이 되니까 1분의 0에서 0이 돼. 요 값이.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아니겠냐? n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n분의 2, n제곱분의 1이니까 이거 0으로 갈 거야. 그래서 요 중간에 낑겨 있는 자식은 0이 답이라니까, 극한값이. 얘가 수열 자체로 따질 때는 n제곱분의 2n 빼기 1보다는 2n 더하기 1이 더 크지만 극한을 붙이는 순간 0으로 갖게 되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수열 an도 0으로 된다라는 얘기. 이런 걸 좀 잘 기억을 하십시오. 자, 다음 내용은 등비 수열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자. 등비 수열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배웠고, 등비 수열 R의 N 요것의 수렴과 발산, 수렴 발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봐. 선생님이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 예를 들어 가지고 2의 n승이라는 어떤 수열이 있어.
그러면 R 값이 공비가 2라는 얘기죠. 그치? 그러면 공비 2라는 것이 n에다가 1, 2, 3, 4를 대입해. 이거는 n이 자연수니까 1, 2, 3, 4를 대입해. 그러면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자, 이렇게 늘어나지요.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숫자가 커지니까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을 하게 되자. 오케이? 근데 예를 들어서 시험이 이렇게 나왔어. 2분의 1에 n승이라고 이렇게 나왔으면 n에다 1, 2, 3, 4를 대입해 보세요. 그럼 공비가 2분의 1, 2분의 1의 제곱, 2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나오니까 계속. 그러면 얘는 분모가 숫자가 커지지요. 분자는 1을 100번 곱해도 1이잖아. 그러니까 분자는 다 1인데 분모가 계속 숫자가 커지면 무한대분의 1꼴이니까 이거 결과적으로 0으로 가지. 0으로. 어? 그러니까 0으로 얘는 수렴한다라는 얘기야. 수렴. 오케이? 그 다음에 2분의 5에 n승을 봐봐. n에다 1, 2, 3, 4 대입해봐. 그러면 얘 얼마야? 2분의 5에 1승, 2승. 오케이?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그럼 2분의 5는 2.5지. 얘는 4분의 25니까 4, 6에 24, 6점 얼마잖아. 그러면 2.5보다 6점이 숫자가 더 커지지.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플러스 무한대로 가겠네. 그러니까 이거 발산하지. 그치? 자, 그 다음에 하나를 더 해봅시다. 마이너스 4분의 3의 n승으로 시험에 나왔어. 그러면 여기다 1, 2, 3, 4 대입해봐.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3, 2 집어넣으면 16분의 9,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의 3승분의 3의 세제곱.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겠냐? 그러면 이 숫자를 가만히 보세요. 4분의 3은 0.7 얼마지. 그 다음에 얘는 16분의 9 하니까 얼마냐 이거. 16분의 9 하면 9 나누기 16이 얼마지? 나누기 한번 해보자. 심심한데 0.0. 그 다음에 66에 36 안되죠? 0.5 얼마죠? 그 마이너스 0 아니 플러스 0.5 얼마야? 그 다음에 3을 3번 하면 27이고 4를 3번 곱하면 64냐? 그러면 0. 이렇게 하고 아 산수가 힘들다. 4하면 4, 4, 16 하나 올라갔다. 4, 6에 24, 25 0.4 얼마지? 어?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추세를 보자. 어? 너희는 여기 한 두세 개 더 해봐. 나는 산수를 못 해가지고. 자 그러면 X축이 이렇게 있어. 어? 근데 첫 번째 거는 마이너스 0.7이야. 두 번째는 플러스 0.5야. 이 높이가 0이니까 이 높이보다 이 높이가 더 낮아지겠지. 어? 그리고 얘는 더 낮아지지. 그러면 그래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0으로 높이가 0으로 접근한다라는 거야. 이해가냐?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짓은 하지만 이 그래프 폭이 점차 좁아지고 있지. X쪽으로. 그 얘기를 기억해야 돼. 그래서 얘는 0으로 근접하기 때문에 수렴값이 0이 돼버리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 3보다 4가 크지? 그럼 이 제곱 숫자가 늘어날수록 밑에가 더 확 커지니까 결과적으로 0으로 갈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문제들을 통해서 규칙을 하나 발견하면 이런 얘기가 돼. 지금 답이 수렴이 되는 게 얘 수렴됐지, 얘 수렴됐지. 그러면 이 수렴된 값을 비교를 해보면 공비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4분의 3이야.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는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 사이에 공비가 낑겨 있으면 뭐가 된다? R의 n승꼴에서는 수렴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 요거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와. 잘 기억해도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서 공비가 있으면
수렴이 돼. 이 수열이요. 됐어? 그러면 선생님 마이너 1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마이너 1의 n승 따져봐. 1 대입하면 빼기 1이지. 짝수 2는 플러스 1이지. 그 다음 빼기 1, 플러스 1. 얘는 진동하지. 그러니까 쌤쌤이 붙을 수 없어. 수렴 조건이 아니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 배웠다. 그 다음에 만약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 AR의 n-1이 여러분들 작년에 등비 수열의 일반항 공식이었지. 이렇게 해서 어떤 수열이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A가 0이 돼버리면 R과 관계없이 0 곱하기 어떤 수가 되니까 0이 돼버리겠지. 그래서 A가 0일 때는 수렴해. 오케이?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R 값이 마이너 1보다 크고 플 R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또 수렴합니다. 여기 쌤쌤이 붙게 되지. 요거 조심해라. 쌤쌤이 붙는다. 요때는 AR의 n-1일 때는. 그러면 얘를 한번 들어볼게. A가 1이라고 치고 R이 여기서 1도 된다 그랬으니까 1이라고 쳐봐. 그러면 1 곱하기 좋아. A가 2라고 쳐봐. 그러면 2 곱하기 1에 n-1이야. 그럼 n에다 1, 2, 3, 4 계속 대입해봐. 1의 몇 승은 전부 다 1이지. 그러면 얘는 그냥 2로 수렴하게 되죠. 이해가냐? 그런 얘기야. 그래서 R이 1일 때도 얘는 수렴해. 꼭 기억해요. 꼭 기억해. 자, 요번에는 극한값 계산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봅시다. 극한값 계산 문제.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요 수렴 조건은 반드시 기억을 해라. 시험에 뭐가 나온다? R의 n승꼴로 나오면 R 자체가 마이너 1과 플 R 사이고 여기 쌤쌤이 없어. 근데 AR의 n-1꼴로 나오면 1이 들어가도 된다라는 거 꼭 좀 기억해. 요 조건에서 여기 쌤쌤이 들어가는 거야. 여기 AR의 n-1일 때 요때요. 자, 극한값 계산 문제를 한번 따져봅시다.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4의 n 플러스 1 승 빼기 1분의 3의 n 2의 n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이런 녀석은 어떻게 계산을 하겠느냐? 잘 기억해도 숫자가 제일 큰 자식으로 위아래를 똑같이 나눠. 오케이?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왜 숫자가 큰 자식으로 나눠야 되냐면 예를 들어 볼게. 얘는 4의 n 플러스 1이니까 여기다 4 곱하기 4의 n승이라고 쓰면 되지. 이거 지워버리고 4의 n승. 그러면 3하고 2하고 4 중에 여기 n승자 붙은 것 중에 숫자가 4가 제일 크니까 위아래를 4의 n승으로 나눠봐. 그러면 얘는 4분의 3의 전체 n승이 되고 얘는 4분의 2의 전체 n승이 돼. 그 다음 얘는 4의 n으로 나눴으니까 4만 남겠지. 그리고 얘는 4의 n으로 나누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시그마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요 무한대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라니까 0. 얼마를 숫자를 계속 거듭 제곱해봐. 0으로 가. 얘도 0으로 가. 얘는 무한대 여기다 박으면 무한대분의 1꼴이니까 0이야. 그러면 4분의 0이지. 그래서 얘는 극한값이 0으로 끝난다. 요 문제에서 반드시 기억할 거는 3하고 2하고 4 중에 4가 크니까 4의 n으로 위아래를 나눴다라는 요 사실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요거 기억을 해 주셔야 돼. 자, 여기까지 했던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학교 시험에서 잘 나올 몇 개의 문제를 풀어보고 단원 정리를 끝낼게요. 자, 문제를 만들어 봅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 자, 요걸 계산하라고 시험에 나왔어.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총정리하는 문제야. 곧바로 대입하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되니까 유리화를 한다. 그러면 옆에다가 똑같이 쓰고 반대부 붙이고 위아래로 나눠줘. 자, 이렇게 되면 얘하고 얘 약분되고 원래 문제가 똑같게 되지. 그러면 여기 분자값은 합차 공식에 의해서 얘 튕겨나오면 n 플러스 1이고 얘 튕겨나오면 n인데 가운데 빼기 해야지.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이렇게 없어지고 1만 남지. 오케이? 그러면 무한대를 여기다 대입해봐.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꼴이니까 무한대분의 1하면 0이 되겠네. 그치? 여기다 대입해봤자 루트 무한대는 무한대잖아. 얘도 무한대 되고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야. 근데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0이 아니라 그랬다. 이거는 이건 다시 변형해서 계산해야 될 부분이고. 자, 그 다음 이런 문제가 나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4n 세제곱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해서 n 곱하기 n 더하기 1이 일반항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지 고민을 한번 해보자고. 이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지식하고도 관계가 되는데, 먼저 이 분자값이 상당히 복잡하죠. 그래서 얘만 따로 계산을 한번 해보자. 여러분들 여기 가운데 더하기가 붙어 있지. 그러면 작년에 시그마라고 배웠을 거야. 그리고 k가 1부터 n1까지 쓰고 이 일반항 n을 k, 변수가 k니까 k로 바꿔.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얘하고 얘 곱하면 k제곱 되고 얘하고 얘 곱하면 k가 되니까 시그마 성질로 치죠. 그러면 시그마 k의 제곱 더하기 시그마 k 이렇게 되고 k가 1부터 n까지 k가 1부터 n까지야.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들 고1 때 교과서 뒤져보세요.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6분의 n 더하기 1 2n 더하기 1 오케이? 얘도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나와 있어. 뒤져보라니까 n 더하기 1. 자, 그러면 얘를 통분을 해가지고 6을 맞춰주기 위해서 3하고 3을 곱해. 그럼 6하고 여기 3으로 변형이 되겠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분모가 6이고 n하고 n 더하기 1, n하고 n 더하기 1이니까 이게 앞으로 튕겨지면 남는 게 요거하고 여기 3이잖아. 그럼 1하고 3 더하면 4니까 2n 더하기 4가 되겠네. 그치? 그래서 n 더하기 2로 쓰고 바깥에 2를 곱해. 그럼 얘가 이거 하고 곱하면 2n 더하기 4 되지. 그러면 이렇게 썼을 때 요 분자값이 이걸로 끝났어 지금. 요 빨간색이 이걸로 끝난 거야. 끝났는데 밑에가 4n 3승이야. 자, 그럼 일단 요걸 약분을 하자. 3으로. 오케이? 자, 이거 나누기 밑에 4n 3승이야. 오케이? 그러면 3하고 4n 3승 곱하는 거 알지? 뭐 분의 1 야 4분의 3분의 2 아니 3분의 1이라고 해봐. 이거 계산하라 그러면 4분의 1 곱해. 그럼 3, 4, 12 12분의 1 되지. 이거 약분되고 그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곧바로 곱하는 것과 같아. 그래서 3하고 4 곱하면 12n 세제곱이 나오지. 그 다음에 여기 분자값은 그대로 쓰시면 얘 곱하시면 n제곱 더하기 n이 되고 요 옆에 거하고 하나씩 다 곱해봐. 얘하고 얘 곱하면 n 3승이지. 얘하고 얘 하면 2n 제곱이지. 얘하고 얘 하면 n 제곱이고
이거 곱하면 2n이야. 그러면 얘는 3n 제곱으로 쓰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시험 문제는 극한값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걸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요거 계산하시면 최고차의 계수비가 답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계수가 1이니까 정답을 12분의 1로 쓰셔야 정답이야. 12분의 1이 답이야. 오케이? 자, 지금까지 했던 요 문제는 충분히 학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유형이야. 교과서에도 이 정도 수준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반성적으로 돌이켜봐. 이 문제 풀려면 뭘 알아야 돼?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이 시그마 K제곱하고 K 같은 거 이거 곧바로 튀어나와야지 이걸로. 자, 딱 두 문제만 풀고 끝낼게요. 어떤 수열 AN이 있어. 자, 이 수열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한대. 2n제곱 빼기 1보다는 얘가 크대. 그리고 2n제곱 더하기 n보다는 얘가 작대. 그랬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값을 구해봐라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리미트 an이면 여기에 극한값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n제곱 곱하기 an을 an만 남겨두려면 양변에 n제곱으로 나눠주면 되지. 그래서 선생님은 나눌게. n제곱분의 2n제곱 빼기 1 얘는 an n제곱분의 2n제곱 더하기 n.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뭐냐면 리미트를 an 옆에 붙이래. 그럼 여기다 리미트 붙였으면 얘네들도 똑같이 붙여줘야 되지. 오케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최고차가 n제곱이니까 1분의 2 해서 최고차의 계수비가 답이야. 그럼 얘도 1분의 2 해서 2가 답이지. 그러면 얘는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낑겨 있으니까 당연히 2가 답이 될 거야. 얘가 그래서 극한값이 2야.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요번 문제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봐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등비 수열이 있대. 등비 수열이. 얘가 3x 빼기 1에 2n승으로 나왔어. 자, 이런 등비 수열이 수렴하려면 요 x값 있지. 정수로서의 요 x값이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야. 등비수열 요게 수렴하려면 정수 x는 총 몇 개가 나오느냐. 문제가 상당히 어렵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좀 전에 배웠던 거 기억이 날 거야. 자, 이거를 형태를 바꿔볼게. 형태를 바꾸면 자, 이렇게 써 똑같지. 왜냐하면 지수끼리는 곱하기 해서 2n 되니까 이거 똑같잖아. 그러면 괄호 속에 있는 요것의 전체 n승 요걸로 바꾼 이유는 아까 기억나지 않냐? 아까 그 기억했던 거 해봐. R에 n승꼴 있지. 얘가 수렴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뭐 이 문제하고 비슷하잖아. 이게. 그치요? 그러면 R의 n승 요꼴의 수렴 조건은 아까 R이 1하고 빼기 1 사이에 낑겨 있다라는 거 기억나지? 그치? 그래서 3x 빼기 1의 제곱이 요게 R에 해당한다라고 믿고 요게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다 이렇게 보면 돼. 응? 이렇게 보면 돼. 보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녀석을 제곱하시면 무조건 0 이상이 된다고 배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외웠던 공식이 그대로 적용되지가 않아. 오케이?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깜빡하고 잘못 쓴 게 하나 있어. 뭐였냐면 R의 n승의 수렴 조건은 여기 쌤쌤이 들어갈 수 있어. R이 1일 때도 돼요. R이 1일 때도 된다. 왜냐하면 1의 n승으로 해봐. 1의 1승이든 1000승이든 다 1로 가니까 이건 수렴값이 1이지요. 그래서 수렴값이 1이기 때문에 여기 쌤쌤이 붙는 거예요. 원래 나는 이거 안 붙는 걸로 잘못 얘기했는데 지금 수정할게. 자, 그럼 여기 쌤쌤이라고 나는 쓸게.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얘를 갖다가 이제 x값을 구해서 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봐봐. 지금 여기 제곱이 있으니까 전부 다 루트를 한번 취해보자. 루트를 여기다 루트를 취하면 0이 되고 3x 빼기 1로 나오고 얘는 1이 되지. 그치? 그리고 전부 다 1을 더해. 전부 다 1 더하면 얘는 1이 되고 3x 되고 2가 되지. 그래서 양변을 3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고 얘는 지워진다. 그래서 3분의 1하고 3분의 2 사이의 정수값이다. 이렇게 풀면 틀립니다. 이렇게 풀면 틀려. 왜 이게 틀리냐면 예를 들어서 x가 마이너스 1이라고 쳐봐. 마이너스 1이 되더라도 빼기 3 빼기 1이면 빼기 4가 되지. 그거 제곱하면 양수값 되지. 그치? 그래서 여기다 루트를 취하는 순간 그 뭐 마이너스 값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루트를 붙이는 순간 이상한 답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게 어떻게 접근을 하셔야 되냐면 곧바로 이거 이렇게 풀지 말고 이렇게 풀어야 돼요. 내가 지금 왜 이걸 푸냐면 실제 이걸 풀리게끔 수업 시간에 해봤는데 대다수 이렇게 접근해서 틀린 사람들 꽤 많이 나왔어. 얘는 공비가 요 동그라미 친 거야. 동그라미 친 건데 요 자식에서 일단 중요한 거는 뭐냐면 3x 빼기 1이 공비라고 쳤을 때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지. 그치?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어. 그리고 요 3x 빼기 1의 제곱 문제니까 1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데 x를 구하는 과정에서 요 제곱이 사라져 줘야 돼. 사라져 줘야 돼. 그러면 얘를 제곱을 베껴도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가 가? 왜 제곱을 하든 제곱을 베끼든 이게 같느냐? 야, 어차피 마이너스 1보다 큰 숫자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이거 제곱해봤자 4분의 1 되니까 이 사이 낑겨 있잖아. 그래서 제곱을 베껴내더라도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니까. 얘가 자, 그러면 이런 질문 하는 사람이 있어. 여기에서 쌤쌤이 없었는데 여기서 왜 쌤쌤이 생기냐? 이건 다른 문제야. 원래 시험지는 3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왔잖아. 근데 얘는 3x 빼기 1을 지금 내가 만들었지. 그럼 이 자식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더라도 제곱하면 플러스 1이 여기 쌤쌤이 붙으니까 여기 쌤쌤부터도 상관이 없는 거야. 이해가냐? 이걸 그대로 1로 쓴 게 아니었다 지금. 제곱하기 전 상태가 마이너스 1이 되더라도 제곱하면 플러스 1이 되니까 그걸로 의미하는 거야 요 식이. 얘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전부 다 더하기 1 하면 이렇게 되지요. 그리고 3으로 나누면 3분의 0 하면 0이고 얘 3분의 2가 되지. 그래서 0하고 3분의 2가 한 0.6 정도 된다고 치면 요 사이에 낑겨 있는 정수는 0밖에 없지. 그래서 답이 0으로서 한 개가 답이야. 개수가. 자, 이 문제는 학생들이 상당수 많이 틀렸던 문제야. 다시 한번 요점 정리를 할게.
등비수열 3x 빼기 1의 2n승이 수렴할 수 있는 조건 정수 x가 총 몇 개냐. 그러면 얘를 풀기 위해서 이 형태로 바꿨지. 그리고 R의 n승꼴에서 수렴 조건은 1이 들어가고 마이너 1보다는 크다라고 배웠어.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기억한 상태에서 이제 곧바로 대입을 해야 되는데 차이점이 뭐냐? 제곱이 있었던 게 어려웠던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요 제곱이라는 숫자는 어차피 베껴내면 이렇게 베껴내도 돼. 요거를 3x 빼기 1의 제곱이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양옆에 그걸 그냥 이렇게 쓴 거야. 오케이? 제곱하면 항상 0 이상이니까. 그러면 요것의 수렴 조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제곱 밑에 있는 요 자식에 여기 곧바로 루트 이렇게 해갖고 아까 틀렸던 답은 이해 갈 거야. 요것을 베껴낸 3x 빼기 1이 마이너 1이 되더라도 상관이 없어. 왜? 제곱하면 어차피 플러스 1이니까 요 조건을 충족하잖아. 그래서 요 조건을 두 개를 이렇게 베낀 거야 지금. 1보다는 작아야 돼 R이. 그런데 이게 제곱하기 전 상태가 1보다 큰 숫자 하면 제곱하면 더 커지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만든 다음에 비로소 요 밑으로 진행이 되었던 거야. 문제 풀이가. 이해 가냐? 곧바로 루트 박아서 계산하시면 안 돼, 이거.